답을 국내파로 정해놨다는 것도 문제. 근데 뭐 기강 얘기 나오는데 국내파는 기강 잡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요. 오늘은 이제 우리 볼만찬 기자들의 윤준만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포츠조선 그리고 불만찬 기자들의 윤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게 또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본인은 찍었다 이런 게 나와요. 네. 약간의 신빙성이 있는 그런 걸까요? 어느 정도 협회 대핵관이라 그래갖고 뭐 대한축구 핵심 관계자 발로 네. 뭐가 나오면 그게 대부분은 다 맞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맞잖아요. 정혜성 위원장 했잖아요. 그쵸. 네. 이번에 보십시오. 브리핑. 그냥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딱 보면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말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뭐 이렇게 외국인 감독 열어놓은 거냐 했더니 뭐 네. 다 어쨌든 결론은 네. 국내 감독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이렇게. 의견도 있었지만 네. 그런데 국내파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현직 그랬더니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현직 감독이 있으면 가서 사과라도 해서 뭐 데려올 생각이 있다. 지금 답이 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근데 너무 티나. 그러면은 이제 이게 취재를 어쨌든 많이 하시니까 네네. 약간 그 축구협회 내부에 국내 감독 그리고 K리그 현직 감독으로 가려는 기류가 좀 강한 거네요. 강한 정도가 아니고요. 네. 저는 다른 옵션 없다고 보는데. 그 정도로 지금 기류가 좀 강하다. 이번에 정혜성 위원장 브리핑 전까지는 저 개인적으로 축구팬의 입장에서 기대를 좀 했어요. 근데 일단 위원 뽑았을 때부터 이분들이 왜 있지? 네네. 목소리를 낼 수 있나 하는 분들이 좀 있었고 죄송하지만 근데 또 회의 때 보니까 별 얘기 안 한 것 같고 딱 보니까 뭐 그때도 뭐 상견례 했다는 식으로 얘기 넘어갔잖아요. 그쵸. 지금 그렇게 뭐 유자적하게 커피 마실 때가 아닌데도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축구협회 내부에서 궁금한 게 K리그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 부담감? 네. 이런 걸 좀 느낄지 아니면은 우리가 결정했는데 그냥 뭐 밀어붙이면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지. 아니 부담감 당연히 있을 거고 네. 오늘 심지어 또 항의하는 것도 팬들이 가서 울산 팬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약간 눈치를 보면서 뭐 여론을 떠보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누굴 특정해서 찍었다. 그게 홍명 감독이든 뭐 최용수 감독이든 아마 그대로 할 겁니다. 근데 최용수 감독이면은 당연히 부담이 덜 할 거고. 네. 근데 홍명 감독이면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대표팀이라는 게 확고해요. 그 축구협회가. 그러니까 이 대한축구협회가 네. 이 지금 아시안컵 실패나 이 네네. 잘못된 감독을 뽑은 거에 대해서 뭐 통렬한 반성이나 우리가 진짜 이번 기회에 가로 없겠다는 그런 건 전혀 없고 일단은 누가 감독이 와서 분이 누그러지고 이 약간 이슈를 덮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정혜성 위원 브리핑도 다 그거예요. 감독이 오면 해주겠지. 근데 그 감독이 만약에 또 1년 뒤에 똑같은 그쵸. 프로세스로 실패하면 어떡해. 그 감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니까. 저는 그거 맨날 얘기해. 감독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숍 가서 아메리카노 먹고 라떼 먹고 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게는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가게 같은 곳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아메리카노 이거 하나로 지금 버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좀 없이 또 이제 뽑을 것 같다. 클린스만 감독이랑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 때도 이제 욕을 많이 먹었는데 네. 클린스만 감독 때도 결과로 보여줄게. 네. 그냥 이제 약간 되게 그냥 단순하잖아요. 과정이 우리가 좀 지저분하고 네. 뭐 하지만 결과 보여주면 사람들이 조용해질 거야. 네. 약간 요런 마인드로 축구협회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기자들도 사실 제가 아는 기자들도 많이 참았어요. 왜냐면 이걸 지금 한 11월 달에 우리가 강하게 썼다가 아시안컵 우승해버리면 강한 양수를 했다가 네, 뉘앙스를 했다가 그쵸. 네, 아시안컵 우승해버리면 우리도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네. 대표팀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계속 아시안컵 얘기했으니까 아시안컵까지 보자. 근데 현장 간 기자들도 이건 완전 개판이라는 거야 이게 여러모로. 네. 지금 또 다시 제로 베이스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게 너무 큰 문제고 그리고 이미 답을 국내파로 정해놨다는 것도 문제. 근데 뭐 기강 얘기 나오는데 국내파는 기강 잡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요. 르나르가 와도 잡을 수 있고 네. 기네슈가 와도 잡을 수 있고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짧은 생각이에요 정말. 협회가 K리그를 대할 때 본인들이 더 위에 있는 곳이다 라고 좀 하는 게 있나요? 협회 내에서? 같은 건물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건 있죠. 네, 왜냐면 예전에는 연맹이 훨씬 높았어요. 여러모로.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대표팀이 잘 나가고 그런 거 보면 알아요. 직원들의 막 그 대우 수준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게 보면 알죠. 그러니까 협회가 잘 나가네. 근데 지금은 또 약간 연맹이 좀 더 잘 나가요. 네, 그래서 뭐 그 건물을 연맹이 산다고 지금 축구회가 그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그런 내부 균형 그 경쟁 같은 느낌이 있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
작년 말이었나요? 네. 어떤 회의를 했어요. 근데 네. 거기서 회의 안건이 22세에 대한 회의였어요. 아, 네네. 네, 22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지금 완화됐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협회와 네. 연맹 부딪혔어요. 협회는 약간 되게 상위 기관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맹은 K리그 얘기 우리가 22세 하는데 어디서 지금 네. 얘기를 하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이 항상 있었다. 그런데 대표팀 아까 다시 얘기 돌아가서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눈치는 안 볼 것이다. 항상 그게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국 축구에서 대표팀이야. 축구협회 입장에서. 네, 대표팀이야. 대표팀이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지는 거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네. 또 대표팀 감독의 모든 걸 몰빵하고 있는 거죠. K리그 신경은 사실은 거의 안 쓴다고 봐도 되겠네요. 축구협회가 본인들이 골랐으면. 실무자들은 막 다리 떨고 있죠. 아. 어떻게 우리 진짜 욕 바가지로 먹어. 지금 네네네. 앞에 들어갔어 이러고 있지만 아마 위에서는 그런 길은 좀 없다. 그냥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도. 혹시 그 홍명보 감독을 이렇게 만약에 선택을 해서 데려가면 네. 홍명보 감독의 코치진 다 그냥 국가대표팀으로 가겠네요? 그게 문제예요. 네, 정혜성 위원장이 이미 말했으니까 사단이 같이 올 수 있는 네, 거.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예를 들어서 특정 팀의 감독을 뽑아갖고 코치까지 다 데려가면 어떻게 시즌을 치르죠? 일단 그 축구협회 계획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사단. 다 같이 데려간다. 네. 사단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홍명 감독님 사단이 있죠. 네. 이케다 세이코도 있고 뭐 조광수 코치도 있고 여러 사단이 있는데 네. 근데 다 가면요 이 감독은 누구 빨리 데려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땡땡 구단이다.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 막 그렇죠. 네, 막 하고 싶은 사람 많죠. 난리 나죠. 특히 네네네네. 울산이다 그러면 나 할게 하겠죠. 근데 코치를 구해야 돼. 근데 자기의 사단이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 삐걱삐걱 거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데려와야 되고 그런 것까지 아마 고려를 해야 된다. 제 추측으로는 네. 지금과 확 다른 선택은 아마 안 할 거다. 지금 뭐 귀네슈다, 뭐 르나르다 이런 이름이 막 떠오르는데 그런 건 영향이 없을 거다. 네. 실제로 근데 외국인 감독들이 관심을 보이는 감독들이 실제로 많아요? 있죠. 르나르 감독도 네. 네, 여름에 파리 여자 대표팀 끝나면 하고 관심이 있군요. 르나르도 그러면. 네. 구체적인 어떤 조건까지도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어요. 르나르가 네, 우리한테 제시한 건 아니고 네. 나 요 정도면 할게라는 게 있어요. 나 한 명에 누구 코치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두 명만 우리가 가면 된다. 근데 그 금액이 지금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보다 낮다. 그래요? 네. 그 르나르가 데려오는 코치까지 다 합해도 클린스만보다 낫다. 낫다. 네, 그래서 르나르 감독도 관심을 보이고, 그러니까 관심 보일 수밖에 없어요. 월드컵이잖아. 그쵸? 월드컵이고 네. 우리 선수들 좋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표팀이 네. 뭐 귀네슈, 르나르 네. 관심 있는 외국인 감독들도 참 많아요. 이 중에서 하나 골라도 되는데. 골라도 되죠. 네. 왜 굳이 이제 그 폭을 네. 좁혀서. 네. 이거 진짜 되게 여러분 진짜 지금도 계속 지금처럼 반응을 보이셔야 되는 게 앞으로 보자고요. 국내파 만약에 감독한다? 근데 국내파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도 다를 수 있고 어떤 능력을 보이냐에 따라도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선수들과의 그런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네.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제 예상에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감독을 원한 건 선수들이란 말이죠. 근데 국내파 감독이 와갖고 규율을 강조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되게 긍정적인 거는 잘 잡힐 수는 있겠죠. 네. 역시 한국 대표팀 이래야 돼. 파이팅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지금까지 좋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싸그리 없어진다 생각하면 선수들이 이거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이 또 와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누가 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더더욱 협회가 뭔가를 해야 된다. 지금은. 네네네. 감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어쨌든 감독의 뽑는 프로세스가 좋았던 게 김판곤 위원장 때잖아요. 네. 그 김판곤 위원장 때랑 네.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랑 네. 차이점이 좀 있나요? 그 기자분들이 취재하실 때? 다르죠. 완전 다르죠. 일단은 어떤- 제일 큰 차이점은 네. 협회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제일 큰 차이고. 네네. 네, 그때는 이제 홍명보 전무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셨고 김방원 위원장은 일단 아이디어가 좋았고 네. 추진력이 있었고 그런 게 좋았던 거고 호흡이 좋았죠 두 분이. 네. 근데 지금은 밀러 기자회견 제가 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이번에 정혜성 위원장 브리핑 때 느낀 거는 이 정해진 답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까 그 고민하다가 말이 씹히는 걸 제가 느꼈고 네. 근데 밀러 위원장은 뭘 몰라 진짜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내가 의지를 나한테 권한을 맡겼으면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글로벌 뭐 이런 얘기 한 거야 그냥. 네. 그러면 이제 그 밀러 위원장 밑에 있었던 그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네. 전력 강화 위원들. 엄청 열받았죠 항상. 그분들 약간 반응이 좀 궁금해요.
완전 열받. 그냥 뭐 그 네. 30분 전은 팩트고 네. 그냥 매번 그러니까 회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열받을 일도 없어. 그냥 네. 감독이 뽑아놨고 그리고 30분 전에 통보를 했고 뭐 하는 거냐? 근데 누가 대답해줄 사람이 없어. 그럼 이제 그 결국 그 정몽규 회장이 벤투 때랑 다를 거 없었다. 프로세스는 똑같다. 이거는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처럼 들리죠. 근데 지금은 또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 제일 좀 그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 김판곤 위원장이에요. 위원장. 근데 네. 김판곤 위원장에 대한 약간 축구협회 내부에서의 좀 뭔가 반응은 어때요? 그리워한 사람이 있죠. 네. 왜냐면 그때 뭔가 잘 돌아간 느낌이 있었고 네. 그리고 저는 감독을 뽑은 것도 뽑은 건데 일단은 그 뒤에서 이 감독이 잘할 수 있게끔 밀어주고 아, 네네. 그게 되게 그런 중요해요. 거를 김판곤 위원장이 잘했죠. 잘했군요. 네, 분위기 만들어줬죠. 그때부터 중간에 계속해서 뭐 협회장과의 어떤 트러블이 있다. 네. 네, 언젠가 나갈 것이다. 이런 거는 균열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는 흘러 나왔어요. 아. 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어느 회사나 그렇지만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균열이 있을 때도 본인은 이제 벤투 감독을 끝까지 믿었고 그런 거를 인터뷰 공개적으로도 좀 말했었고 아. 벤투 감독과도 실제로도 좀 상의를 했었고 네. 뭐 같이 서울에 있으니까 만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 네, 두 분이 만날 수 있어. 네네.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그런 게 없었죠. 클린스만 감독은 밀러 위원장보다 이게 몇 단계가 위에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위계가 있잖아요. 네. 선배면은 하늘 같고. 근데 그 모축구인이 말해준 건데 독일 이런 사람 더 심하대요 그게. 그래서 지금 밀러 위원장은 클린스만 레벨에는 갈 수도 없다. 아, 그러니까 독일 축구계 내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워낙에 압도적인 존재니까 압도적인 존재니까 밀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말도 못 건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그 어떤 팽팽하게 뭐 위원장과 프런트의 입장과 네. 그 선수단의 입장의 어떤 의견 교류가 있을 수가 없다. 아예 처음부터 아, 네, 전화도 못 걸고 이러니까 위원장이 아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네요. 할 수 그러면 있는 게 없죠. 원래부터 없었지만 네. 견제를 할 수 없었고 지지도 할 수 없었고 뭔가 이제 뭐 경기력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걸 주고받는 건 주고- 꿈도 못 꾸고. 그런 건 할 수 있죠. 네. 서로 서류 교환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네. 협회가 이런 반응인데 그걸 전달할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정 회장이 만약에 뭐를 찍어 내렸을 때 네. 내가 막 이렇게 등으로 막아준다거나 방패가 아, 되어준다거나 김판곤 위원장처럼. 그 반대로 반사해갖고 이건 아니에요 선수단 건들지 마세요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대회 도중에 뭐 의견을 낸다거나 예. 그리고 중간에 뭐 전력강화위원 소집해갖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 그런 것도 있겠네요. 똑같은 독일 사람이고 똑같은 독일 축구계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나왔던 기사들 중에 궁금한 게 클린스만 감독이 카타르에서 한국 왔다가 다시 나갔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축구협회 내부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이 언제 돌아오는지 어떻게 이렇게 밟아서 나간 건지 네.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나는 정몽규 회장 허락받고 갔다. 네네. 클린스만 감독이 뭐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나간 게 아니라 정몽규 회장한테 전화해서 갈게요. 오케이 하면 그 나가고 약간 이런 시스템인 건가요? 그 두 분이 소통한 거 맞아요.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아예 슈피겔 인터뷰에서 본인이 얘기를 했죠. 네네. 예, 우리 뭐 5분 거리에 살았고 자주 만나는 사이였고. 협회랑은 어쨌든 클린스만이 소통 안 됐지만 협회 장하고는 다이렉트로 소통을 많이 했다. 그렇죠.